국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는 살균제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중인 조사상으로는 1,500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에 239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쭉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사람을 죽일 만한 유독물질이 버젓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알려진 첫 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명의 임산부들이 급성 호흡 부전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4명이나 원인 미상으로 사망하면서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4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요인이 가습기 살균제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인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PHMG와 PGH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정화조 세정제나 살균제, 부패 방지제 등으로 쓰이는 물질인데요. 피부에 닿거나 섭취했을 때 유독성은 비교적 낮지만 호흡기로 들어오면 심한 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화학물질을 사용한 기업 중 어느 곳도 개발 당시의 유해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고는 아이에게도 안심 이렇게 해놓고요.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조업자에게 유해성을 확인할 의무나 안전 확인을 강제할 근거도 없었죠. 해외에선 팔지도 않는 살균제, 국내에선 손해배상 책임도 피해갔습니다. 첫 피해 사례가 밝혀지고 5년, 그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밝혀지고 나서도 3달이 지난 뒤에야 시판 중이던 제품 6종이 판매 중단됐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 늦은 조치였죠. 정부의 1차 피해자 조사는 2년 뒤인 2013년 7월에야 시작됐고요. 검찰 수사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지 4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검사 1명이 담당하던 걸 올 초에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 사이에 판매량 1위인 옥시레킷 벤키저는 이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갖은 시도를 다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까지 책임을 면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가 나온 1994년부터 지난 17년 동안 살균제에 노출된 국민을 따져보면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매년 60만 개씩 팔려나갔고요. 아직 자기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까지 감안을 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조사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무시했다. 즉,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밝혀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기업들도 사과와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옥시레킷 벤키저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이런 살인 제품에 국민이 노출된 데는 당연히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규제는 전무했고 피해 조사는 5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수백만 명이 생명의 위협에 처한, 그리고 실제로 수백 명이 죽거나 병을 얻은 화학 참사로 봐야 합니다.